(2025년 3월 30일) 이정훈입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죠. 만우절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 다 할까요? 신을사 오적을 거론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은 대일본 제국의 보국으로 전락하죠. 그때 한일 의정서를 맺을 때 거기에 동의한 5명 대신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을사오적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깥에 나오는 이야기는 5대 3입니다. 3명의 재판관,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 측은 5명,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파면당하지 않고 대통령에 복직한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3명이 윤 대통령 파면에 반대해야 하는 건데 박찬대 대표는 신을사오적을 거론했거든요. 윤 대통령 파면에 동참하지 않는 헌재재판관은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이다. 네, 그러면 박찬대 씨도 정보가 있을 거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이 분명히 있죠. 또 뭐 정보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면 윤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5명이란 뜻인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네요. 5대 3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되게 급한가요? 지금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쌍탄핵은 무엇이냐? 박찬대 대표가 역시 정점에 있는데 만우절인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 중대한 결심이 뭐냐? 한독수 권한대행 재탄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같이 탄핵하겠다. 대통령 대행을 했던 2사람 모두 탄핵하겠다. 그래서 쌍탄핵입니다. 쌍탄핵. 이 마은혁 씨 임명에 대해서 이 한독수 대행은 탄핵당하기 전인 작년은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다라 그랬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있던 시절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이제 하도 새로 기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아서 불만이 많다 그랬는데 최 대행은 인사권만큼은 최대한 행사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는 물론 국회에서 여야가 각자 추천했던 조한창, 정계선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줬지만 그 위에 인사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인데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탄핵을 당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추천한 몫은 2사람은 임명했지만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덕수 총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4월 1일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만우절날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말도 없고 드릴 말도 없다라고 묵묵히 있습니다. 이럴 땐 침묵이 최고죠. 그래서 한덕수와 최상목 둘을 쌍탄핵하겠다 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줄줄이 국무위원들을 탄핵시켜서 줄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자는 거죠. 압박을 가하자. 지금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 마은혁 씨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8명의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뭐 현재 3대 5인지 5대 3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은혁 씨가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지금까지 11차례나 심리를 했잖아요. 그 심리 자료를 마은혁이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리고 다시 심리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4월 1일부터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18일은 충분히 지나갑니다. 충분히 지나가서 문영배 헌재소장하고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씨를 집어넣어도 이미 늦었어요. 이건 변호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되게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다. 마은혁을 넣어도 안 되고 이미 헌재는 종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18일 사이에는 마은혁 씨가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4월 18일 되면 2명의 재판관이 나오면은 대통령 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대통령 권한으로 하는 거니까. 안 하게 되면은 헌재 재판관은 마은혁 씨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7명이 되고, 못 들어갔다 하면 6명이니까. 7명이면 헌재에서 심리를 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6명이 동의해야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습니다. 굉장히 민주당이 다급하니까 연쇄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해서 무력화하자. 이렇게 줄탄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날리자는 막탄핵입니다. 막탄핵. 그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황한 거죠. 윤석열이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지금 거의 내란몰이로 광기를 부렸잖아요. 그렇게 윤석열을 날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변합니까? 저는 처음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챔에다가 이게 무슨 계엄이 이래? 그래서 계엄하자고 설득을 했고 계엄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가는 그런 거라서 설득계엄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었는데 김진욱 목사가 계몽령, 이 계엄 덕택에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숱한 좌파들이 드러났다라고 계몽령으로 한 다음부터는 여론이 확 변하면서 그 자들을 솎아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기사회장 하다가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머리 범인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의원 등은 지금 너무 심한 주장을 했죠. 뭐 줄탄핵, 막탄핵을 경고했습니다. 더민초라고 하는 초선의원 모임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줄탄핵, 막탄핵을 막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사실 정부를 무력화하는 행위니까 내란이다 하고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 서 있는 한 변호사도 이런 식의 탄핵은 이거는 정말로 국정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내란으로 본 거죠. 그에 대한 공격이 막 들어가니까 그는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지웠는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급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써서 결의문도 발표하고 뭐도 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그렇게 하야를 시켜야 할 만큼 결정적인 것이었느냐 이건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몰아붙였죠.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할 죄는 아닌데 사형머리를 하다가 죽여라 하다가 사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그는 죽여야만 한다는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때 그가 실수했을 때 잘만 이용했으면 충분히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제트의 임원으로 갔던 그가 받은 돈 때문에 전주지검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생존자 유족에 대한 구술 기록을 담은 책 기나긴 침묵 밖으로 라는 책이 있답니다. 이 책을 갑자기 페이스북에 추천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국가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자꾸 이렇게 띄워서 역사 해석을 달리 해주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죠. 지금 민주당 정권은 호남을 광주 5.18을 이용해서 광주를 아주 이용을 하고 있죠. 숙주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를 숙주로 삼기 위해서 4.3을 자꾸 이용하고 있습니다. 5.18을 거꾸로 설명하고 4.3을 거꾸로 설명함으로 해서 그 세력들을 자기네 지원군으로 삼는 겁니다. 그쪽에 혜택이 가게 하면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면 생존법이었어요. 좌파들이 생존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제 코너에 몰린 문재인이 4.3을 붙잡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죠. 결국은 이재명도 코너에 몰리면 또 광주, 자기 고향은 안동에 가봐야 뭐 오히려 욕만 먹고 거부만 당하지만 또 5.18을 거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호남을 숙주로 삼을 겁니다. 아마 이 호남 사람들도 지난번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 이후 좀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가 좀 이상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거부했던 4.3 사건, 그리고 5.18은 5.18 때 무기고에서 탈취된 카라빈 총알을 맞고 숨진 민간인이 시위 현장이 아닌 데서 굉장히 많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다른 이야기만 자꾸 떠드는데,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는 이걸 뭐 의거라 그러는데 5.18 때 전남대학교 조선대 학생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나요? 참여나 했나요? 5.18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 해설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광기의 역사를 만들어 온 민주당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우절을 앞두고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을 거론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최상목 부총리와 같이 탄핵하겠다는 쌍탄핵을 보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떠오릅니다. 같은 걸로 두 번 처벌하지 않고 은원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이미 한번 마은혁 씨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했는데 또 탄핵하나요? 이 탄핵에는 이런 게 적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또 민주당은 국회가 다수니까 또 탄핵하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은 쌍탄핵, 줄탄핵, 막탄핵을 한다니까. 4월 1일 만우절,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